1장은 The Facts to be Explained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 코스를 쭉 이제 공부해 가면서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론들과 다양한 모형들을 살펴보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먼저 던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먼저 우리가 설명해야 할 기본적인 어떤 현상들, 사실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분간 이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가 10분 정도 길이의 9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동영상 클립을 한 7개 정도를 가상 강의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러닝 타임이 한 70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분짜리 7개 클립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루 1시간 15분 강의가 대충 한 7개의 동영상 클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he Facts to be Explained입니다. 모든 슬라이드는 이제 가상 강의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슬라이드는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가끔 제가 우리말로 제작한 슬라이드들도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 세계 국가들을 살펴보면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국가 간 소득 격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니까 differences in income among countries는 이제 국가 간 소득 격차가 사실상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이런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왜 어떤 국가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왜 어떤 국가들은 빈곤 상태에 있는가? 왜 상대적 소득 수준이 어떤 국가들은 높고 왜 어떤 국가들은 낮은가?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얼마만큼 소득 수준이 높고 얼마만큼 소득 수준이 낮은가는 제가 일장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이나 혹은 이제 발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또 하나 참 희한하게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국 경제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를 이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혹은 뭐 부모님들을 통해서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경제가 아주 안 좋았다.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가난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는 상당히 소득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1인당 GDP가 뭐 한 32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이제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개개인들이 느끼는 부유함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32에서 한 42 정도에 속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뭐 한국이 좀 그렇다고 한다면 뭐 우리보다 조금 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 나라가 과거 뭐 50년 전에도 혹은 100년 전에도 그렇게 부유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사는 국가들이 과거에도 반드시 잘 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살펴본다면 지금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과 과거에 과연 그 국가들이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는 또 별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엄청난 소득 수준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두 번째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은
왜 국가마다 이러한 소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뭐 삶의 질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는 스탠다드 오브 리빙은 그냥 예, 국가 간의 소득 격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왜 어떤 국가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더 잘 살게 되고 왜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했는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의 다수의 국가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유럽 열강의 지배를 받았던 남아메리카의 또 몇몇 국가들은 실제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과연 이제 이런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소득 수준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 수준을 봐야겠죠. 모든 국가들의 소득 수준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성장률, growth rate of income은 이제 뭐 소득 증가율이라고 이제 우리가 직역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시경제학 컨텍스트에서 소득 인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GDP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한 것의 개념이기 때문에 생산한 것을 측정을 해서 GDP라고 부르기 때문에 생산한 것과 어떻게 소득이 같아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거시경제학 컨텍스트에서는 생산한 것과 경제 주체들이 소득으로 받은 것은 사실 이제 같다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개별 국가들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고 이어서 각 국가마다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어떠한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간 이제 소득 수준의 차이인데요. 레벨 오브 인컴이라든가 뭐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라든가 뭐 그냥 다 여러분 소득 수준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국가 간 각 국가마다 경제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상태가 다릅니다. 어떤 국가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생산 규모가 크고 또 혹은 어떤 국가는 생산 규모가 작고 소득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차이가 국가마다 나타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관심은 바로 GDP에 있습니다. GDP는 이제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하고요. 경제학 원론이라든가 거시경제학 과목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먼저 보시죠. GD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GDP를 보통 1년에 한 번씩 측정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GDP를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활동의 기준은 국가 내에서 그 국가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진 생산만을 카운트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한국 내에서 생산한 것은 GDP가 되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생산 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한국의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무엇인가 기여를 했다면 외국인의 생산 활동은 GDP에 카운트가 되겠죠.